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티파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질 수 없다면 태워버리겠다. 최근 워싱턴 DC 거리에 대거 집결한 급진 좌파 과격 단체는 시위 내내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한다고 외치며 현지 상인들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프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항의 시위는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된 곳도 있었지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방화와 약탈, 폭동 수준의 과격 시위로 번지면서 여러 지역 시민들의 혐오감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라는 이름의 급진 좌파 세력을 폭동의 배후로 지목하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트윗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안티파를 미국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확립하려는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밥 장관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명제에 누가 맞서 싸우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흑인의 삶엔 관심이 없으며 정치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는 안티파와 BLM이 이끄는 시위를 폭동이라고 적시한 내용을 검열했고 민주당 측 편파 보도로 일관해온 주류 매체는 이들의 폭력성을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자였던 카말라 해리스 또한 BLM 운동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BLM 운동이 흑인 인권 운동의 대표격인 듯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안티파에 대한 평가, 어느 쪽이 옳을까요? 미국의 무정부 공산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며 오랫동안 안티파 등 과격 단체를 추적 조사해온 독립기자이자 작가인 앤디 노는 이들은 미국의 파시즘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목표는 고통을 주고 공격하며 살인하는 것이다. 파시즘 반대는 파괴 행동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티파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 세계 국가들을 폐지하고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데 이쯤 하면 그 배후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 연방수사국이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중국 영사관은 미국 내 BLM 시위와 안티파 폭동을 부추겨 트럼프 재선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섭하고 신분을 위장해 휴스턴 중국 영사관으로 보낸 뒤 폭동을 선동하는 단편 영상을 제작해 흑인들에게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동영상의 틱톡을 활용했고 폭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정교하게 가리는데 빅데이터 기술까지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9월 BLM 운동단체가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크 건잘레스 선임연구원은 BLM 창시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진보협회가 BLM 운동에 재정 후원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972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CPA는 중국 공산당을 장기간 지지해온 단체이며 보스턴 지부에서는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여권 갱신 업무를 제공하는 등 중국 정부와 협력해왔습니다. BLM은 흑인 여성 3명이 주축이 돼 만든 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패트리스 컬러스와 엘리시아 가르저는 지난 2015년 영상에서 자신들을 훈련받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We actually do have an ideological frame. Myself and Alicia in particular are trained organizers. We are trained Marxists. We are super versed on sort of ideological theories. 이에 대해 미국 프로 풋볼 리그 스타였던 허셜 워커는 BLM 운동을 지지하는 동료들을 향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는 남부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가까이에서 겪어봤다며 BLM 운동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아니라 반정부, 반미국적, 반기독교적 시위다.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시위라고 말했습니다. 폭동 현장을 밀착 취재한 경험이 있는 앤디는 그곳이 살인, 방화, 총격, 성폭행이 일어나는 무법지대였다고 말합니다. 안티파는 나치나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같은 국가사회주의 파시즘에 저항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탄생했지만 실제 정치 성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티파는 급진적인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이들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안티파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파시즘이며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시스트인 것입니다. 안티파의 목적은 미국 파괴이므로
바이든 취임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앤디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안티파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면서 이들은 트럼프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잠시 동맹을 맺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수 매체 내셔널 파일은 안티파에 대한 빅테크의 정치적 편향 검열 행태와 주류 매체의 편파적 보도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했습니다. 내셔널 파일은 선거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 집회와 안티파 BLM 시위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 반란과 폭동에 가까운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미국 경찰협회 대변인 베시 스미스 경사 또한 지난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나타내며 최근 사임했습니다. 6일 사건 이후 대다수 언론이 미국 해의사당 침범 사건 보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지만 지난 1년간 미국 전역을 괴롭혔던 안티파 등 급진 좌파운동 단체들의 폭동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 회원들의 평화 시위에 끼어들어 의회 난입을 선동한 주범은 안티파 운동 가임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 반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는 14일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